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노인간호, 노인성 질환의 특성. 노인성 질환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딱 전형적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 그런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애매모호하죠. 특정 질병과 위험인자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요. 조기에 발견을 못합니다. 한참 진행돼서야 발견을 하죠. 비전형적인 경우가 많아요. 전형적이라는 것은 딱 모양이 있는 건데 비전형적인 것은 이게 딱 발견할 수가 없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병의 중복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어렵거나 소외되어 있을수록 더 병이 많이 걸리죠. 뭐 돈 많으면 건강검진도 하고 조금만 아파도 바로바로 병원 가니까요. 그죠? 질환의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치료가 어렵고 만성질환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완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노인성 질병의 특성은요. 한 가지만 아픈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당뇨약 먹고 있는데 고지혈증 약도 먹어야 되고 고혈압 약도 먹어야 되고 약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또 뭐 치매약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골다공증이 뭐죠? 여자한테 더 많습니다. 아기 나서도 있지만요. 우리가 폐경기 때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안 나오면서 골다공증이 확 와요.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고관절, 골절이 쉽게 온다. 이것까지 연결하셔야 됩니다. 수술 후 회복할 때 보통 수술할 때 금식하잖아요. 보통 막 8시간, 10시간 금식하고 수술 또 몇 시간 하고 나면은 거의 만 하루를 굶습니다. 바로 막 밥 먹나요? 순서가 있어요. 물이나 보리차 한 잔 주고요. 또는 유동식이 좋습니다. 유동식이 이제 마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연식, 순두부, 계란찜, 죽 같은 거요. 그 다음에 경식, 가벼운 식사, 일반식 요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물 또는 유연경, 유동식, 연식, 경식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식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노인간호 또는 뭐 기본간호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유연경 기억하세요. 연식이 처방된 환자에게 제공 가능한 음식은 흰죽, 뭐 계란찜, 순두부, 푸딩 이런 거 다 답이 되겠어요. 철분, 결핍성 빈혈이 가장 많은데요. 철분제 먹잖아요. 철분제가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뭐랑 같이 먹어야 돼요?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 철 좀 들어라이 C 해서 철분제는 비타민 C랑 먹는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요양보사 국가고시에는 매번 나오고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칼슘은 뭐랑 같이 먹죠? 칼슘은 비타민 D랑 먹어요. 이거 두 개를 맨날 섞잖아요. 철 좀 들어라이 C.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랑 먹는다. 또는 비타민 C랑 먹는다. 기억하세요. 신경계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뇌졸중은 중풍이에요.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운동실조증이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자꾸 쓰러지려고 합니다. 이게 손해가 손상됐을 때 운동실조증이 오는 거예요. 우뇌가 망가지면요. 좌측으로 마비가 오고요. 좌뇌가 망가지면요. 우측으로 마비가 옵니다. 크로스로 와요. 건강한 쪽으로 활용하게 자꾸 해야 됩니다.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하든지 건강한 팔을 활용하게 하든지 잔존 기능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뇌졸중은요. 골든타임이 4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순간 정신을 잃었다가 뭐 깨어났는데 숫자 이거 뭐 2개 이렇게 눈앞에 흔듭니다. 이거 몇 개예요? 똑바로 걸어보세요. 얼굴이 약간 찌그러지거나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빨리 응급실 가야 됩니다. 뇌졸중 전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응급실에서도요. 제일 먼저 봐줍니다. 파킨슨,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몸이 굉장히 굼떠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노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파킨슨 질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제가 시험 봤던 2020년 국시에 파킨슨 환자 하루에 일과 계획을 세운다 이런 게 있었어요. 도파민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지고 안정시에 떨림이 발생하는 질병은 뭐냐? 파킨슨이다. 약물 치료하고요. 근육 스트레칭도 하고 뭐 관절 운동도 합니다. 치매 가장 많은 경우는요. 알츠하이머입니다. 뇌세포가 죽어서 퇴행성 치매가 오는 게 가장 많다. 신체적인 변화 다 나빠집니다. 우리 고혈압 많이 생기죠? 그것을 바로 혈관 저항이 증가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골격계의 변화, 뼈가 쪼그라들고 덩치가 굉장히 작아지죠? 노인의 외모는요. 머리와 고개가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등이 휘어요. 손목과 무릎도 약간 굽어져 있습니다. 관절 운동이 저하돼서요. 보폭이 작고 끌면서 걷는 것처럼 보이고요. 발을 드는 높이가 낮아요. 발을 드는 높이가 낮으니까 질질 끌게 되고 잘 넘어집니다. 심혈관계의 변화,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혈관 저항이 증가돼서 고혈압이 온다. 심장의 판막은 두꺼워질까요? 얇아질까요? 점차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고 굳어요. 경화돼서 약한 심잡음이 청진된다. 우리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쿵쿵쿵쿵 건강하게 뛰어야 되는데 약한 심잡음이 청진된다. 잡음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약한 심장의 음이 청진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흡기계 변화?
좋아지는 거 있겠어요? 다 나빠집니다. 기침 반사의 저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 가래가 끓거나 뭔가 이물질이 꼈어요. 그러면 기침으로 뱉어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기침 반사가 저하된다. 폐활량이 줄어들죠? 만성기관지염, 폐렴이 흔히 발생됩니다. 이물질이 끼어있다가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만성기관지염, 염증이죠? 폐렴,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잔류공기량, 기능적 장기량은요, 호흡을 할 때, 들숨이고 날숨일 때, 이 이산화탄소가 몸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 이렇게 남아있는 찌꺼기가 많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장관계의 변화. 침이 잘 안 나와요. 입안이 건조하죠? 침이 안 나오니까 소화도 잘 안 되겠죠? 치주질환도 심하다. 비뇨기계 변화, 배설이 잘 안 됩니다. 신장의 혈류가 감소돼요.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도 감소되거든요. 몸에 축적작용이 온다. 방광 사이즈가 감소됩니다. 세균도 잘 증식하고요. 비뇨기 감염률이 높다. 노화에 따른 비뇨생식기계 주요 질환, 요실금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 비뇨기계 주요 질환은요, 요실금,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복압성, 배에 압력이 차는 거예요. 살이 쪄갖고 눌려가지고요. 그래서 체중 조절, 살 빼야 되고 케겔 운동해야 됩니다. 살 빼야 된다 하면은 또 고혈압하고 연결 지셔야 되겠죠? 케겔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해라. 대상자가 요실금이 있다 하면은요, 케겔 운동 시킨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시킨다, 변비를 예방한다, 체중을 조절한다, 살 빼게 한다. 뇌 분비계의 변화, 당뇨병이 오죠? 당뇨병이 왜 와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해서 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데 이것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되니까 혈당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겠죠? 당뇨병이 생기겠죠? 그래서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 항상 나오고 있어요. 뇌 분비계 변화로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인민감. 신경계, 일단 숙면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꾸는데요. 여러분 꿈 꾸시나요? 저는 맨날 꿈을 꿔요. 이 수면의 질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겁니다. 꿈을 꾸지 않는 그 단계, 그게 바로 진짜 가장 깊은 숙면의 단계거든요. 그게 바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있잖아요. 4단계. 비렘 수면입니다. 가장 깊은 숙면의 단계, 꿈꾸지 않는 단계. 노인의 수면은 4단계가 짧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4단계가 없었나 봐요. 맨날 꿈을 꿨거든요. 노인의 비렘은 짧다. 비렘은 노렘. 램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PO, MPO 할 때도 MPO가 금식이잖아요. 경구로 먹으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감각기계, 눈에는 백내장이 나타나죠? 귀는 잘 안 들립니다. 노인성 난청, 주로 고음 감지의 장애가 오기 때문에 중음이나 저음으로 해라. 얼굴 봤을 때 입모양을 크고 분명하게 또박또박 천천히 말을 해라. 미각은요, 쓴시는 좋아진다. 다 나빠지는데 쓴맛, 신맛 이거 잘 느끼는 게 좋은 거예요. 역치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낮아지니까 더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 신맛은 더 잘 느낀다. 쓴시는 잘 느낀다는 거. 단짠은 못 느껴요. 그래서 단맛, 짠맛. 음식을 하면요, 본인이 못 느끼니까 설탕도 많이 넣고 소금도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짜거나 달아진다. 피부계 건조하죠? 보습해야 돼요. 사회 심리적인 변화. 우울합니다. 여러분 뭐 맨날 즐거우세요? 애기들은 까르르 가랑잎만 굴러가도 재밌죠? 우리는 어때요? 이제 사실 노인이 아니어도 진짜 30만 넘어도 사는 게 두려워요. 우울해요. 그쵸? 그리고 내향성도 증가하고요. 수동적이고 굉장히 조심해집니다. 경직성. 새로운 거 막 그 자극적인 거보다는 기존에 하던 거 습관적인 방법이나 태도만 고수하거든요. 이게 바로 경직성이에요.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사람한테 의존해요. 남편한테 의존해요. 친구한테 의존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불편하면 지팡이에 의존합니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 그때 좋았었는데. 나 진짜 그 몇 년 전에 일본 벚꽃 구경 갔을 때 정말 좋았었는데. 보라카이 가가지고 얼음땡 할 때 좋았었는데 과거가 좋았다는 것은 앞으로 좋을 일이 없다는 거죠.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증가한다. 이게 노인의 특성인 거예요. 독립성 떨어지죠. 적응도 잘 못합니다. 융통성도 떨어집니다. 이런 심리적,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 노인 수술 전에 투약시 주의사항. 모르핀은요, 이 호흡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호흡이 12회 이하이면 서호흡이니까 금지시킵니다. 성인은 1분의 호흡이 12에서 20회죠. 모르핀은 마약성 진통제이기도 하고 전신 마취에도 또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호흡수를 반드시 재야 된다. 치매 환자. 치매 초기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중기 말기로 갈수록 점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억을 잘 못해요. 옛날 거는 오히려 기억을 하는데 오늘 뭐 했는지 어제 뭐 했는지 단기 기억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약을 하루에 3번을 먹어야 되는데 먹었는지
먹고 또 먹고 또는 안 먹고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본인이 약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약을 챙겨줘야 돼요. 치매 증상으로 약을 구분하지 못할 경우 가족에게 투약 방법을 설명해 준다. 보통 요양보호사가 오면은 요양보호사가 약을 챙겨줍니다. 대상자가 그 보이는 데다가 약을 넣으면요 혼자 계속 먹을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치매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요 약을 어디다가 이제 따님이 숨겨놓고 먹을 시간에 맞춰서 줘야 됩니다. 노년기의 영양관리. 일단 입맛이 없어요. 왜 입맛이 없어요? 맛봉우리, 미일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맛을 잘 못 느낀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 연하곤란이 있는 환자 뭐 먹이냐? 연하곤란이 뭐예요? 삼킴곤란입니다. 잘 안 삼켜지는 거예요. 오히려 유동식, 물 같은 걸로 먹으면 잘 넘어갈 것 같죠? 사례가 걸려요. 그래서 약간 점도가 있는 음식이 좋다.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죽 같은 거, 요플레 같은 거. 요플레 막 후루룩 마시나요? 숟가락으로 떠먹잖아요. 뭐 순두부, 계란찜 이런 거 숟가락으로 떠서 먹지만 부드럽다. 이게 바로 연하곤란 환자에게 좋은 연식이라는 거예요. 연식의 국가고시 진짜 자주 나옵니다. 뭐 두세 번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골다공증 노인은 넘어지면은 고관절 골절이 잘 일어납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은 막 4주가 아니라 6주, 8주 누워 있어야 돼요. 노인은요, 병상에서 3일에서 3주만 누워 있게 되면 일어날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이 요양보호사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 골절이 생기면 그동안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와상 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낙상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골관절염 환자 또는 관절염 환자,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는 수영이 좋다. 이거는 국가고시에 매번 나옵니다. 요것만 알아도 한 문제 무조건 맞아요. 골다공증이 뭐예요? 지금 골밀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체중이나 뼈에 근육을 실어주는 걷기가 좋다.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 걷기가 좋다는 거고요. 골관절염, 이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요. 이게 걷기만 해도 이게 닿아가지고 아파 죽어. 이런 경우는 체중을 부하하면 더 고통스럽죠. 체중을 부하하지 않으려면 수중에서, 물속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이다. 둘 다 걷는 건 할 수 있죠. 우리가 뭐 관절염이 있다고 안 걸어요? 아니잖아요. 걷는 건 둘 다 공통 분모, 교집합이지만 굳이 더 좋은 게 뭐냐 했을 때 골다공증은 걸어라. 골관절염이라면 수영을 해라. 수중 운동을 해라. 이겁니다. 보기에 수영이 없고 수중 운동이면 이거 우리 수영만 배웠는데 이러시죠? 수영이나 수중 운동이나 똑같은 소리예요. 우울증 관리, 치매나 우울증이나 비슷합니다. 우울증은 마치 치매와 같아. 이게 바로 가성 치매예요. 자살 관리, 자살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게 좋대요. 그걸 쉬쉬하면 안 되고 자살하고 싶으세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하셨어요? 시도해보신 방법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 좋다. 자연 배뇨 돕기, 이거 중요하죠? 애기들도 오줌 이렇게 싸게 하려고 하는데 안 싸면 어떻게 해요? 쉬 이렇게 소리 내주죠?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변기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뭔가 이게 엉덩이 쪽에 따뜻하면은요, 똥도 매렵고 오줌도 매렵잖아요. 그쵸? 회음부 쪽에 따뜻한 물을 부어주거나 물을 많이 먹으면 또 소변이 매렵죠. 따뜻한 물에다가 손발을 담궈주거나 하복부에 더운 물주머니를 대줍니다.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라 이거죠. 남자는 서서 봐야지 누워서는 소변이 잘 안 나오겠죠? 노인 환자의 낙상 예방, 다치는 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이 미끄러우면 안 됩니다. 뭐 문턱이 있으면 안 돼요. 신발도 제대로 신겨야겠죠? 뭐 조명도 환해야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낙상을 유발하는 요인은요? 일단 눈이 잘 안 보이면은 이게 바닥이 잘 안 보이니까 넘어질 수가 있죠? 귀가 잘 안 들려도 넘어집니다. 뒤에서 차가 빵 했는데 그걸 몰랐어. 차가 이렇게 비껴가다가 또 넘어지고요. 그죠? 약물을 많이 먹으면 앉았다 일어나면서 기립성 저혈압도 올 수가 있어요. 현기증이 나면은 또 넘어지니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엉덩방아 찐다고 엉덩이 안 부러지죠? 노인들은 엉덩방아 찌면 고관절 부러집니다.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문제,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동할 때 보행기나 지팡이를 사용하게 한다. 지팡이 여러분 짚어보셨나요? 전 짚어봤었거든요. 되게 조심조심 걷게 됩니다. 뭐 지팡이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바닥에 찝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조심조심 하게 된다는 거. 낙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은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한번 기부스를 하고 나니까요. 이게 기부스 한 상태에서 걸어가니까 균형이 안 맞으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2중, 3중으로 다친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다쳤던 사람이 계속 다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노인 환자에게 낙상을 예방하려면요, 침대 높이를 낮추거나 침상 난간을 올려주거나 그 침대 아래에다가 요를 깔아줘요. 그래서 떨어져도 쿠션이 있게끔 한다. 노인 환자의 병실 환경 조성. 일단 환기가 잘 돼야지 쾌적하겠죠? 간접 환기한다. 습도는 40에서 60%가 좋다. 화장실은 항상 조명이 있어야 돼요. 간접 조명을 뭐 한다 또는 뭐 센서 등을 한다. 노인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려면요, 좀 시간을 줘야 됩니다. 천천히 해야 돼요. 뭔가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느리거든요.
노인을 위한 수면 교육. 이제 잠이 안 온다 하면은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해서 잠이 안 오거나, 낮에 너무 활동을 안 해서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카페인 많이 먹으면 잠 안 오죠? 낮잠 자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해야 잠이 잘 오겠다. 너무 배고프면 잠 안 오니까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도 답이 되겠어요. 치매는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아요. 뇌세포가 죽어가는 퇴행성 치매입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치매가 많아요? 옛날에는 60까지 사는 게 되게 장수였어요. 그래서 환갑잔치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60은 노인도 아니에요. 65세부터 노인이니까. 왜 치매가 많아진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60까지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몸은 70, 80, 90까지 사는데 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뇌의 수명은 원래 60 정도까지가 이제 다 했다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환갑잔치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안 따라줘서 치매가 오는 겁니다. 몸은 의학으로, 현대의학으로 어떻게든 길게 가는데 머리가 안 따라주니까 치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치매는요, 지적 기능이 손상되고요, 이제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초기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중기 말기로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요, 접시 같은 거는 깨질 수도 있고 사발을 사용합니다. 푸기에도 편하죠? 그리고 이제 양념 을 식탁 위에 두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매 중기 이후에요. 소금, 간장도 개념 없이 먹기 때문이죠. 또 뭐 작은 사탕이나 땅콩 이런 거는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고요. 굉장히 초조해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배고픈 건지, 자기가 똥이 마린 건지, 배가 아픈 건지, 뭐가 하고 싶은 건지 그걸 본인이 인지를 못해요. 왜?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한다고 하면은 이때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영원히 제공하지 않아요? 요게 좀 좋아지고 나서 밥을 준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음식의 온도를 확인을 제공한다. 애기랑 똑같아요. 뜨거운 걸 주면은 알아서 시켜 먹는 게 아니라 후후 이렇게 불어서 먹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식탁에 올려줘야 돼요. 왜?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주래요. 왜? 밥 먹고 있는 사실조차 먹으면서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라도 무거우면 나 숟가락이 무겁네? 밥 먹고 있었구나. 이렇게 인지시켜준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죠? 혼란 예방을 위해서 한 가지 음식 먹고 또 하나씩 이렇게 먹이고 삼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립니다. 밥만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요, 반찬을 이렇게 집어주면서 이것도 반찬도 시금치 나물 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찬 먹는 걸 잊어버려서 안 먹는 겁니다.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안 먹는 게 아니라요. 의사소통 방법. 노인 그 시야 안에서 눈을 마주치면 좋겠죠? 낮은 어조로 말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야 돼요. 입 모양을 이렇게 보면서 알아듣거든요.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면요, 물건을 시계 방향 위치대로 설명합니다. 이건 시각장애 대상자도 공통적인 얘기죠. 짧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좋겠죠. 치매 노인 옷 입기를 어떻게 도와줘요? 내가 다 입힙니까? 막 30분씩 걸리는데 엄마가 치매야. 옷 갈아입는 거 속 터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도 한번 해봐. 이렇게 엄마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입도록 격려해야 돼요. 나이 먹으면요, 본인이 오늘 하던 거 한 달 후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치매 노인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치매 노인은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계속 트레이닝하는 게 중요해서 잔존 기능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서서 하는 운동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걷게 시키고, 그리고 뭐 글씨 쓰는 거 시키고, 색칠 공부 시키고, 얼마 있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한 손만 쓸 수 있다면 건강한 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것이 항상 국가고시에 나오는 포인트예요.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대준다.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벗을 때는요, 건강한 쪽 먼저 벗기죠. 치매 노인 옷 입기 가능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어요. 치매 노인 간호할 때 보통은 이제 치매 노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환경이 부모님이 가장 많죠. 어린 아이 대하듯이 하면 또 되게 싫어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요.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항상 현실을 알려주는 게 좋아요. 엄마 아침 8시니까 아침 먹을까요? 난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어려운 미션 주지 않아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거보다는 오늘 점심 칼국수 드실래요? 수제비 드실래요? 이렇게 옵션을 단순하게 줘서 뭐 수제비 먹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석양 증후군. 밤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해요. 이럴 때는 밤이 아니에요. 지금은 낮이에요. 이렇게 연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화 감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치매가 있다, 또는 내가 취업을 했는데 그 병원에 치매 환자가 있다, 또는 내가 요양보호사로 나가는데 치매 대상자다 했을 때는요, 밤이 되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보통 요양보호를 밤에 나가진 않지만요, 밤이 되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커튼을 다 칩니다.
창밖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광등 불을 환하게 켜요. 지금은 밤이 아니에요. 낮이에요. 이런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려기에는 대상자와 항상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이게 가족이든 요양보호를 나갔던 내가 방문 간호조무사를 나갔던 마찬가지예요. 항상 함께 있어줘야 돼요. 치매 대상자는 사랑을 원해요. 내가 이렇게 제대로 사랑 구실을 못하고 있어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굉장히 원합니다. 함께 있어주고요.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줍니다.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단순하게 수건을 갠다거나 콩나물을 다듬는다거나 정말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주면 내가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네, 석양증후군 커튼 치고 환하게 했어요. 근데 너무 심심하면은 또 답답하잖아요.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거나 따뜻한 차를 한 잔 주거나 등 마사지를 하거나 또 좋아하는 그 애완동물을 뭐 같이 있게 해주거나 산책을 할 거면 같이 가야 됩니다. 혼자 내보내면은 안 돼요. 우리 왜 안내 문자 오잖아요. 뭐 청량리, 뭐 빨간 티, 키 몇세 몇세 뭐 실종됐다는 거죠. 거의 다 치매 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 그런 문자 볼 때마다 날씨 추운 날 그런 문자 오면은 가슴이 아파요. 아우 이것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가족들은 속을 얼마나 터질까 그 생각을 합니다. 학대 부분은요. 방임하고 유기가 어려우시죠? 예를 들어서 뭐 보청기가 없어, 안경이 깨졌어. 이거 다 방임이에요. 그런데 시설에서 버려졌어. 뭐 시설 입소시키고 자식들이 연락 두절했어. 왕래 안 해. 이거는 뭐냐? 그럼 유기다. 어떻게 찾아요? 아무리 노인이 만신창이어도 방 안에, 집 안에 있다 하면은 방임으로 가면 답이 맞고요. 이미 집을 떠났어. 시설이야. 길거리야. 밖에 있어. 집 밖이다 하면은 유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밖이면 유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포기한 게 바로 자기 방임이 되겠어요. 이게 뭐 옆집에서 맨날 학대하는 소리가 나요. 그랬을 때 우리 신고해줘야 됩니다. 학대가요, 확실할 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의심만 가도 신고할 수 있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든지 112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이 금액을 떠나서요. 그 노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신고해줘야겠죠? 왜 그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70대 노모가요. 그 딸이 내쫓아가지고 한겨울에 밖에서 1시간 반 떨다가 저체온증으로 죽었어요. 근데 딸이 정신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정신이 좀 이상해서 엄마 내쫓았는데 엄마는 이제 밖에서 추워서 죽은 거죠. 신체적인 학대를 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 참 비극이죠. 수면 교육. 자기 전에 카페인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너무 많이 먹잖아요. 소화시키느냐고 밤새 힘들어서 잠 못 잡니다. 밤에는 웬만하면 수분을 제한해요. 중간에 오줌 매려서 깰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낮잠 자지 않는다. 낮에 적절히 야외 활동 움직인다. 치매 노인 식사 졸려하거나 초조해한다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영원히 아니요. 좋아지고 나서 먹인다. 목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거부하면은요. 안 합니다. 다음에 괜찮아졌을 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양치 시킬 때 너무 거부해도 양치는 또 시킵니다.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 수영 가시고요. 골다공증이 있다 하면은 걷기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성 질병은요.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아픈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애매모호하다.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다. 파킨슨 도파민이 부족하다. 치매 증상으로 약을 구분하지 못했다가 하면은 가족에게 방법을 설명해 준다. 입맛이 없는 이유? 맛봉우리 미대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침이 안 나오니까 소화도 잘 안 된다. 연하곤란이 있어 연식이 좋다. 여자한테 많이 생기고 폐경기 때 많이 생긴다. 골다공증이죠. 철분제는 뭐랑 먹는다? 비타민 C, 철 좀 들어라 AC. 골다공증 노인이 낙상했을 때 고관절 골절이 잘 일어난다. 자살 의도를 보이면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이 낙상 발생 가능성이 높다. 노인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질문에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 치매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 함께 있어주고 사랑을 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환자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해주고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좋다. 치매 노인 옷 입을 때 가능한 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